그 사람하고는 절교했어요. 30년 지기였는데 경로당에서 들려온 한숨 섞인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친구와 왜 갑자기 절교를 하게 된 걸까요? 우연히 들은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며 약속도 하고, 이제 서로밖에 없다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고 해서 모두 좋은 친구일까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자랑하더라. 아프다는 날 두고 자기 얘기만 3시간을 하더군요. 돈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행동해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친구 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쌓이고 나이 들수록 고치기 힘든 버릇들이 점점 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가지 위험한 친구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기 말만 하는 친구입니다. 성북동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요즘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많은 친구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행동은 김 할머니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고, 그거 뭐 대수야. 내가 작년에 쓰러졌을 때는 말이야. 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김 할머니 남편의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병문안을 왔을 때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프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라며 불길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김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왜? 나는 경험담을 들려주는 건데. 라며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면 잠깐만 내 얘기 좀 마저 하자라며 끊어버립니다. 김 할머니가 손주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우리 손주는 하며 곧바로 자기 손주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자기 의견을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김 할머니가 감기약을 먹는다고 하자 그 약 먹으면 안 돼.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하며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난 양약이 잘 맞아요 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복지관 장구 교실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장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도 그게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배웠는데 하며 끼어들어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나가셨고 다른 수강생들은 하루 수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가 잘못 알려준 게 아닌데 뭘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자랑만 하는 친구입니다. 동대문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최근 몇 년 사이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매주 만나는 친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 자랑이 심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랑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친구는 위로는커녕 우리 손주는 첫 시험에 바로 합격했어. 공부를 워낙 잘해서 라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단체 카카오톡방에 손주의 합격증을 올리면서 다들 부러우시죠? 우리 손주 최고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더라. 자식이 효자라 엄마한테 500만 원이나 줬어. 라며 시작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내복을 사왔어. 손주가 학원비로 매달 50만 원씩 쓴다더라. 하며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이 할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의원을 다닌다고 하자, 에이, 거기 말고 내가 다니는 대학병원을 다녀야지. 거긴 한 번 가는데 15만 원이나 들어. 비싸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처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지난달에는 복지관 나들이를 갔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이 옷 너무 예쁘다. 내가 살게 하더니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옷 한 벌 샀는데 한번 보세요. 10만 원짜리예요. 라며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날 이후 나들이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입니다. 중랑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최근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딸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서 그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저기 음식 먹고 배탈 났다는 사람이 있대. 옆집 고양이가 주방에서 나왔다는 소리도 있더라. 라며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소문 때문에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박 할머니의 딸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며 역시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라며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박 할머니의 손주가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요즘은 상 주는 데가 많더라. 돈 내면 다 상 준다던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딸이 작은 분식집을 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잘 될까? 그 동네는 월세가 비싸서 망하는 가게가 많다던데. 라며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가게 오픈 날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음식을 시켜놓고 옆 가게가 더 맛있던데. 이 정도 음식에 이 가격이면 좀 비싸지 않아? 라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남의 행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이 마치 자신의 불행인 것처럼 여깁니다.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받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광진구에 사시는 최정희 할머니는
최근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하지만 문병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또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미안해서 그러는데 이번만 50만 원만 빌려줘. 다음 주에 꼭 갚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는 새 옷을 입고 나타나 백화점 세일에서 겨우 50만 원에 샀어. 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최할머니가 빌려준 돈으로 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갚는 것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늘 갚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빌리는 금액은 커졌고 갚는 시기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손주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3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갚을게.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늘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해도 난 연금이 적어서 라며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는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선물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지난 설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선물로 받은 한우 세트를 보더니 나는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네. 반만 나눠주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최할머니가 거절하자 일주일 내내 전화로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최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 좀 데려다 줘. 라며 당연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봄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회비를 내지 않고 왔습니다.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만 내가 내주면 안 될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에 보니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산 거야. 8만 원밖에 안 했어. 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거짓말쟁이 친구입니다. 은평구의 정경숙 할머니는 최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화려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간부야. 며느리가 의사야. 손주가 영재여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어. 등등. 정 할머니는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그 친구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며느리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손주도 특별한 영재교육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암을 완전히 고치는 약을 만들었어. 300만 원이면 평생 약을 받을 수 있대. 라며 거짓 의료 정보를 퍼뜨린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정 할머니가 미리 알아보고 말렸지만 그 말을 믿고 돈을 준비하던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좋은 요양원이 있다 하며 입소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보증금도 싸고 시설도 좋다고 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이자
예약금 50만 원만 미리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정할머니가 확인해 보니 그런 요양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우리 아들이 종로에 있는 빌딩을 살 거래.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달 1,000만 원이 넘는데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투자를 부탁했다가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친구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를 만났다면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자랑만 하는 친구를 대할 때는 그들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짧게 대답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세요. 그들의 자랑에 관심을 보이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를 만났다면 자신의 좋은 소식이나 행복한 일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받기만 하는 친구에게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섯째, 거짓말쟁이 친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말을 모두 사실이라 믿지 마세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월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남은 시간마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위험한 친구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친구, 끊임없이 자랑하는 친구,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친구, 받기만 하는 친구, 거짓말로 신뢰를 깨는 친구.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끊기도 힘들고,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한 명이 수십 년 만난 헛된 인연보다 귀합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가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웃이 문득 나의 가장 소중한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인연을 고르는 눈은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제는 오래된 친구가 아닌 좋은 친구를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힘들지만 참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저녁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